천연 보약이라고도 불리는 꿀은 음식의 감미료로 이용하거나 물에 타서 먹는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먹는 꿀에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게다가 몸에 좋다고 알려진 꿀이지만 몸의 상태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꿀의 과학적 특성과 올바른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한상미 박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농업과학원의 한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보통 꿀 하면요, 우리가 뭐 천연 보약이다, 슈퍼푸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박사님. 아, 네. 근데 이런데 이 꿀이 이 일반 당분보다 우리 몸에 좋은 이유는 따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그 이유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의 당과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꿀이 가지고 있는 당류는 꿀벌이 꽃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꽃을 가지고 온 것을 벌집에 옮겨서 수분을 증발, 농축시키고요. 꿀벌이 가지고 있는 효소와 산을 첨가해서 만든 전화당입니다. 이 전화당이라는 것은 설탕은 단순히 슈크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자당으로만 100%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꿀은 꽃에서 가지고 와서 다시 전화를 시킨 전화당, 즉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포도당과 과당이 70%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성분은 수분이라든지 비타민, 그리고 아미노산, 무기물, 그리고 식물에서 가지고 온 생유활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포도당과 과당이 70% 정도고 뭐 네. 나머지 다양한 물질로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 몸에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 그렇습니다. 꿀도요, 뭐 종류에 따라서 색과 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많은데 이렇게 좀 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색과 향이 다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네. 꿀의 종류는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꽃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벌이 갖고 오는 꽃에 따라서 그 꽃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카시아 꿀, 밤꿀, 자파꿀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꽃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꽃의 색과 향이 달라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꿀의 색과 향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제철 과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계절에 따라서 꿀의 특징도 좀 달라집니까? 아, 예. 꿀의 특징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 꽃에서 다 유래되기 때문에요. 네. 계절에 따라서 피는 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또 계절에 따라서 꿀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아시다시피 아카시아라든지 유채꽃이 많이 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카시아꿀, 유채꿀이 봄철에는 채밀이 되고요. 그리고 초여름에 6월에서 7월에는 밤꽃이 피는데요. 이때 생산되는 꿀은 또 밤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가을철에는 대단지로 우리나라가 꽃이 피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메밀이나 쌀이, 이제 차나무 등이 이런 꽃들이 섞여서 채밀된 자파꿀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꿀은 유통기한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꿀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꿀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꿀이 70%가량 당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분 함량은 20%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균이라든지 미생물들이 자라기 쉽지 않은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분 이외에도 벌들이 꽃으로부터 항균력을 나타내는 성분들을 또 물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균 효과가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꿀을 보관을 한다면 오래 두고 드셔도 되는데 하지만 개봉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같은 스푼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오염이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봉을 했다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꿀 자체가 수분도 적고 항균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래 보관해도 되지만 일단 예. 개봉한 다음에는 기간 안에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개봉한 이후에는 어느 기간 안에 먹는 게 바람직한가요? 보통은 2년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1년에서 2년 동안 안에 드시는데요. 간혹 이게 또 결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꿀이 변질돼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수분이 개봉을 했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꿀의 이제 물리적 성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결정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드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 꿀 보관법도 잘 알아둬야겠지만 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체질에 따라서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조금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조금 꿀을 조심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한테는 그 생후 1년 이하의 유아는 자가 면역 시스템에 예, 면역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요. 꿀에는 보툴리스 균이라는 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균들은 이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균인데요. 이런 것들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 유아들한테는 좋지 않고요. 그리고 혹시 꽃가루 알러지가 이제 심한 분이라면 꿀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꿀은 꽃에서 오기 때문에 화분도 미량이지만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든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6개월에서 이제 1년 이내 영유아에게는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간혹 꿀에 하얀색 기포나 침전물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혹시 곰팡이가 핀 건 아닌가, 꿀이 상한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침전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건지 알고 싶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기포가 생기는 경우는 꿀을 큰 데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소분, 즉 작은 병에 담아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기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네, 드셔도 무방을 합니다. 근데 간혹 이런 형태의 기포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기포가 생기고 그리고 좀 시큼한 냄새가 난다 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높은 꿀들이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상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큼한 냄새가 나고 기포가 생길 경우에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냄새가 없을 경우에는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벌꿀에 성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셔도 되는데 이런 침전이 생기는 이유는 설탕과 같은 형태의 이제 결정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어느 꽃에서 꿀을 물고 왔느냐에 따라서 침전이 생기고 안 생기고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 방꿀과 같이 나무로 이루어진 이제 목본류인 경우 그리고 유채나 메밀과 같은 풀, 보통 초본류인데요. 이런 경우는 초본류의 꿀은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이 0.8에서 1.1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당에 비해서 포도당이 많거나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시아 꿀이나 방꿀의 경우는 결정이 거의 생기지 않지만 보통 말하는 자파꿀이나 유채꿀 같은 경우는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전혀 이런 결정은 가짜 꿀이라든지 아니면 상에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꿀에 침전물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먹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인데 시큼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꿀을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을 하면 좋은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꿀은 냉동이나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온 20도씨 내외의 상온에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꿀이 20% 이내의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수분 함량이 높아지면 이제 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조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습하지 않은 장소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관 용기는 금속 용기는 부적합합니다. 이유는 꿀이 강한 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과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성분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 용기를 제외한 자기라든지 아니면 유리병 아니면 플라스틱병에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꿀을 조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온보다는 60에서 70도씨 이하의 미지근한 온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고온일 경우에는 꿀이 가지고 있는 영양원들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꿀 보관법에 대해서 이 국립농업과학원 한상미 박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